지금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? 해결책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? 인공수정도 한 7번, 8번 실패하고 나팔관 제거 수술을 한 아이의 심장이 멈추게 됐었죠. 선생님들이 같이 울어도 주시고 선생님 저는 할 수 있어요. 지금 실패했지만 저는 될 때까지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 울지 마세요. 여러분의 말 속에는 여러분의 목표가 같이 묻어 있습니까? 아빠가 이제 혈액암에 투병을 하시게 되면서 캐년에 내가 죽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. 제가 월에 1,000만 원 버는 정도에 도달을 하면 아빠 나랑 가요. 내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 제 메시지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었던 때는 너랑 같이 미국 갔었을 때고 그때가 너무 그립고 또 가보고 싶다. 김태희 사장님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사장님 아들이 둘이에요? 네, 아들만 둘이요. 이거 그 대표라면서요? 네네네. 시에. 병원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하다 보니까 외향적이게 바꿔주고 싶어서 취미로는 하는데 제대로 배워보자 프로님을 섭외를 해서 첫 아마추어 대회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. 둘째는요? 둘째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 샤이 보이고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예요. 지금 뭐 볼링도 하고 건강하고 성격도 좋게 네. 바뀌었고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다고.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를 처음부터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한 5년 정도 네. 인공수정도 한 7번, 8번 실패하고 나팔관 제거 수술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방법은 시험관 아기밖에 없다. 또 이제 시험관 아기도 단번에 딱 이렇게 성공하진 않았고 자궁의 임신도 됐었고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착상이 되고 나서 임신을 확인을 했었을 때 쌍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. 중간에 한 12주, 13주 정도 지날 때 한 아이의 심장이 멈추게 됐었죠. 그래서 살아남은 게 지금의 승찬인 거예요.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임신이 됐어요. 네. 시험관으로. 네. 그때부터는 이렇게 순조로워요? 그렇지 않았어요. 제가 입덧을 20주 동안 했습니다. 아이가 한 17주 정도 됐었을 때 뇌에서 혹이 한 8개 정도가 발견이 됐었어요. 태아예요? 네, 가슴이 정말 그때 생각하면 막 진짜 쿵 내려앉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 잃을 듯한 그런 마음이었고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그 혹이 24주 이내에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한 1년을 못 살 것이다라고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24주 되니까 사라졌어요? 네네네. 24주 때 그래서 그 7주간의 그 기간이 정말 한 7년, 70년? 막 이렇게. 24주에 그 물혹이 사라지고 나서 네. 입덧도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괜찮았어요?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몸의 변화가 오게 돼요. 갑자기 제 몸이 너무너무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. 붓더라고요. 이유가 뭐 임신 중독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붓기 시작했어요. 30kg가 쪘었어요. 그래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들어가는 신발도 없고 그래서 한 37주 정도 됐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안 되겠다. 수술을 합시다. 첫 아이와 대면을 했어요. 건강했나요? 네,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랬어요. 생후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첫 폐렴이 오게 돼요. 4살 정도가 됐을 때 내가 2시 정도 됐었을 거예요. 자다가 갑자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. 불을 켜고 봤더니 아이가 그냥 숨이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미 제가 발견했었을 때는 손톱, 발톱, 뭐 입술, 동공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정상이 아닌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때 바로 앰뷸런스를 이제 부르고 왜 그랬어요? 크룹이라고 하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 병명을 지어주시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원인이 없었어요. 새벽만 되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. 병원 가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항생제 치료하면 바로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갑자기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얼굴이 왼쪽으로 다 이렇게 눈과 입이 이 왼쪽 귀까지 이렇게 붙었었어요. 돌아간 거죠, 얼굴이. 지금 우리 어른으로 따지면 구아나사나 이런 풍 같은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. 면역력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. 승찬이가 고생. 네, 엄청 많이 승찬이 했었어요. 많았네요. 정말. 다 기억해요? 다 기억합니다. 아, 기억을 해요? 네, 본인이? 기억해요. 그래서 그때 얼굴과 전신에 입원 치료를 하면서 하루에 몇백 방의 침을 맞았었거든요. 그때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어요. 엄마 마음 아플까 봐.
면역 결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후로 좋아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? 이제 제가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.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병명도 알 수 없고 또 언제 좋아질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. 한 그 지역 맘카페에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을까요? 왜 저는 이렇게 순탄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? 하면서 저의 푸념을 이렇게 늘어놨더니 한 영양제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.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뭐 승찬 승용맘에게도 도움을 꼭 주고 싶습니다. 이런 댓글이어서 제가 그 영양제를 좀 찾아봤어요. 점차 나아지더라고요. 제가 그때 이제 그 영양제를 찾아보고 아이 친구의 엄마가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됐죠. 그분이 누구예요? 권현진이시라고. 첫째 아이가 이 건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. 그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셨을 네. 거고. 근데 둘째를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. 보통은 네. 지금 한 아이를 건사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것까지 생각 못하는 게 네, 보통이잖아요.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엄청 그러셨을 반대하셨어요. 것 같아요. 네, 고아원이나 이런 데 되게 봉사를 좀 많이 했었고 무조건 아이 둘은 내가 낳고 한 명은 꼭 입양을 할 거야.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만날 거야 라는 저만의 좀 꿈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났는데 내 아이조차 갖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. 그냥 내 몸이 좀 힘든 거는 내가 감당할 몫이니까 이 아이에게는 또 이 아이 말고 또 다른 형제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말벗도 되고 좋은 동무도 되고 그래서 그냥 내가 힘든 정도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결혼하시기 전에나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 일을 하셨어요? 하고 나서도 일을 놓을 수 없었어요.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은 자수성가하신 아빠 덕분에 따뜻한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너무나 이제 마음 아프고 막 제 거를 벗어주고 오기도 하고 아빠한테 와서 정말 생각 없이 한 명만 입양해 주면 안 되냐고 조르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 많이 도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. 라고 생각을 했죠. 결혼해보니까 정말 제가 살기도 너무 빠듯한 거예요. 아이 병원 때문에 돈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? 지금은 나라에서 너무 많은 지원들을 사실 이제 출산이 저조하다 보니까 해주고 있고 막 이렇게 시도하고 했을 때가 2002년부터거든요. 그때는 정말 뭐가 별로 없었어요. 그 우스갯소리로 저희 큰아이한테 억만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가 그 정도 제가 그 정도 그때 당시에 김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김포의 전셋값 정도는 아껴서만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남편 월급이 130만 원 정도였어요. 월에. 다른 친구들 사는 거 보면 막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막 좋은 옷에 좋은 차에 너무 부럽잖아요.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? 더 이상 아껴도 이제 더 이상 아낄 게 없는데 나도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이 혹시 OK 캐시백 아세요? 알아요. 네. OK 캐시백이 그 당시에 뭐 커피 맥심 커피라든지 아니면 서울 우유라든지 앙팡 우유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포인트가 붙어서 나왔었어요. 그거를 제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사는 소비는 한계가 있잖아요. 분리수거장에 가면 생각 없이 그 버려지는 박스들이 되게 많았어요. 예, 가위를 들고 가서 오려서 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. 진짜 대단하다. 그래서 주변에 언니들이 너 독한 년이구나. 야, 이 정도 정성이면 너 뭐든 하겠구나. 그러면 언제 어떤 계기로 사업을 생각하셨어요? 친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알았고 너무 잘 되길 바랬어요. 너무 열심히 사는 친구고 진실된 친구니까 나는 응원할게. 딱 이 포지션까지였거든요. 전혀 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업을 선택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면서 좀 궁금해졌어요. 제가 그 소비자로 1년 반을 있었거든요. 네. 정말 제품적으로는 너무나 인정할 만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이건 내가 할 일이 전혀 아니다. 그런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저들이 다 하나둘씩 선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? 도대체 왜
이 일을 해? 네. 괜찮아? 라고 그 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뒤에서 만나면서 그러셨군요. 그렇게 2012년도에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고 네. 얼마나 걸리셨어요? 그 2012년에 결단하시고 월천 도달하시는 거. 딱 6년. 그러면 육아와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해야 되는 네, 상황이었단 네, 네, 말이에요. 네.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 시작하고 초창기부터 시할머니를 함께 모시고 아.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요? 네, 집안 내에 종가 어른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고 또 할머니께서 좀 그 치매 초기를 앓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일이 정말 되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. 너무 힘드셨겠는데요? 근데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. 그런 아. 삶 안에서 저한테 희망이 되어줄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소개해준 친구가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. 전공이 뭐 이쪽 계열이 영양학 쪽이 아닌데 제가 네. 무엇을 잘 할 수 있었겠어요. 근데 정말 새벽 3, 4시까지 동영상 보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최고 서울대 정도 가지 않았겠느냐. 시간 활용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. 집중할 때는 또 집에 또 바짝 집중해드리고 나와서 또 이렇게 일해야 될 때는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아이들 그 종일반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. 아니 어떻게 그 틈을 내셨어요 그러면? 틈틈이 집중한 거죠. 그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늦게 자고 워킹맘이라고 해서 뭐 집안 팽개치고 아이들 코 막 질질 흘리게 막 지저분하게 다니고 그런 건 또 제 자존심상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집에 반찬 더 신경 쓰고 청소 더 열심히 해놓고 아이들 더 깨끗하게 키우고 그렇게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장님 처음 뵌 게 2014년도 미국에서 뵀어요. 네, 시할머님 모시고 계시고 작은 아이 둘을 그리고 그 아이들도 큰 아이는 좀 건강적으로 네, 어려움이 네. 있었고 이런 거를 전혀 몰랐어요. 굉장히 네, 네, 밝고 뭐 20살 때부터 굉장히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하고 제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 정말 많이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의 외모를 보면 아무도 가늠할 수 없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제 손을 보시면 다 정말 일 많이 했구나. 그런 말씀 진짜 되게 많이 해주세요. 선택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기간들은 길었지만 제가 제 이름 석자 걸고 제 자존심 다 걸고 이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지난 12년간 있긴 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 해냈잖아. 그러니까 이것쯤은 이 정도쯤은 당연히 그냥 잘 지나갈 수 있어. 라고 다시 저한테 답변이 돌아오니까 저 처음에 이 일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가 한 3개월 동안 매일 전화하셨었고요. 집안 망신을 시키거나 친정 아빠도 좀 반대를 하셨었고 당연히 남편도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.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서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었을 때 회사에서 보내주는 공짜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가는 날까지도 여권을 숨겼었어요. 못 가게 하려고. 네. 이런 이야기 했어요. 한번 지켜봐 줄래?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서 성장하는지 모든 상황이 안 되는 상황으로만 계속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될 이유를 찾고 돼야만 하는 이유를 찾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나를 믿는 거예요. 나니까 해낼 수 있다. 저는 그거 하나로 지금 온 것 같아요. 그 아이도 그런 거 아니셨어요? 맞아요. 계속 이제 반복된 실패를 하고 또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렇게 젊고 선생님들이 같이 울어도 주시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럴 때 너무 저한테 미안하다는 표현을 그 불임센터 선생님께서 해주셨었을 때 제가 뭐라고 그 선생님한테 답변했었냐면 선생님 저는 할 수 있어요. 얼마든지 지금 실패했지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저는 될 때까지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 울지 마세요. 저 안 울 거예요. 저 될 거예요. 할 거예요. 저희 회사 만나시고 지금 뭐 1,500, 2,000 이렇게 월에 버시는데 뭐가 좋아지셨는지. 제 차가 핑크 색깔 스파크였어요. 혹시 스파크 아세요? 알죠? 네. 내가 성공하면 타고 싶은 차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아우디였거든요. 제 드림카. 제가 이제 번 돈으로 제가 성공해서 차도 이렇게. 예. 근데 이제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. 엄마랑 파스타 먹자. 너 파스타 좋아하잖아. 하면서 이제 파스타 집에 가서 식사를 둘이 하는데 뜬금없이 이 아이가 엄마 이탈리아에서 먹는 원조 파스타의 맛은 어때요?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. 우리 승혁이 이탈리아 가보고 싶어? 그랬더니 조금?
이렇게 무언가를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걸 평소에 이야기하지 않는 아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꼭 들어주고 싶다. 이거 무조건 내가 해줘야지. 할 수 있으니까. 네. 이래서 바로 다음날 제가 대한항공 티켓을 끊게 됩니다. 예. 저 같았으면 네이버에 물어봤나. 휴양 가는 김에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니 승여가 했더니 루브르 박물관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코스를 다 짜고 개인 여행으로 맞춤 여행으로 준비를 해서 중2 남자아이와 두 분. 네 어. 둘이 10일간 여행을 다녀왔어요. 돈을 또 이렇게 벌면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비단 좀 마음이 되게 큰 아이가 된 것 같아요. 이 일을 통해서.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. 애증의 관계. 이 일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나서 제가 먼저 이제 화해의 손길을 아빠에게 내밀게 된 거예요. 네. 잡아주셨어요? 너무 기다리셨더라고요. 그 후에 많은 걸 이제 베풀어 드렸죠. 제가 아빠에게. 근데 좀 가슴 아팠던 건 아빠가 이제 저랑 화해하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이제 그 혈액암에 투병을 하시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없었던 거.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번 돈으로 아빠 병원비도 대드리고 네, 시간적인 자유가 허락이 되니까 항상 아빠가 입원하시면 제가 간병인으로. 근데 아빠가 그때 저한테 그 무균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캐년에 내가 죽기 전에 꼭 가서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다. 그랜드 캐년이. 네. 아빠 나랑 가요.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건강만 회복만 하세요. 아빠 모시고 2주 그랜드 캐년 정말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모든 캐년을 다 돌았어요. 너무 행복해하셨겠어요. 네,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 저한테 남긴 저한테 메시지가 모르셨죠. 그때 돌아가실 거라고 본인도 예측하지 못하셨던 그때 저한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었던 때는 너랑 같이 미국 갔었을 때고 그때가 너무 그립고 또 가보고 싶다. 저는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네. 많은 분들이 좀 지쳐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지쳐 있을 때 다른 재밌는 걸 좀 찾아봐. 뭐 취미 생활을 조금 더 하면서 너의 에너지를 끌어봐.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. 근데 저는 사실 딱히 취미가 없어요. 저는 그냥 이 일이 저의 취미이자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재밌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 안에서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래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. 찾아보면. 그래서 좀 힘들다고 해서 이 일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? 나하고는 맞지 않는가?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마지막에서 웃는 건 분명 날 거다. 그건 내가 돼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지금 힘드시다고 해서 이거는 꼭 나랑 아닌가라는 생각보다 내가 여기서 해야만 하는 이유,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꼭 찾으셔서 성공의 끝에 계셨으면 좋겠어요. 많은 분들이.